1교시 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42쪽 보험계약의 체결 볼게요. 보험계약 체결. 체결을 하려면 일단 그 약관의 내용에 의해서 체결해야 되겠죠, 그죠? 보통보험약관 보겠습니다. 보통보험약관. 약관은 그냥 일반적 약관이란 그 당사자 사이에 정한 뭐 계약 내용인데, 또 보험약관에도 또 약관, 보험약관 그 설명이 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줄에 보통보험약관이란 돼 있죠, 그죠? 그거 한번 볼게요. 보험자가 미리 정한 거죠. 보험약관은,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미리 정한 보험계약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인 조항이 바로 보통보험약관이다.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사자 상방을 구속합니다. 구속하는 보험계약상의 법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 상방을 구속력을 지닌다.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통보험약관의 존재 이유. 보험계약 성질상 다수의 계약자,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대량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기술적 요청과 보험단체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계약자 평등 대우 원칙이죠.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단체성에서 보통 보험약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핵심 팁을 보시면 특별보통보험약관, 특별보험약관 돼 있죠, 그죠? 특별보험약관은 그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지 않고 계약할 때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경우를 특별보험약관이라 한다. 그래서 보험계약 당사자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 계약 내용을 정하니까 특별계약 조항이고 보통보험약관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보험약관 관계 법규의 적용 순서. 일단 당사자 간의 약정한 걸 제일 우선 순서로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약정. 두 번째, 특별히 정한 약관. 개개인적으로, 개개별로 개별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한 약관, 특별 약관이 또 우선하고, 그 다음 보통 약관. 그 다음에 보험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 보험계약법, 그 다음 뭐 특별법, 민법 요 순위로 적용한다. 그 보험약관의 필수 기재 사항이 있죠, 그죠?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죠. 문제가 나올 경우. 보통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데, 보험약관의 필수 기재 사항도 읽고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해야 될 사유, 계약의 무효 사유, 보험회사 면책 사유, 그리고 보험회사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 시기,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그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손실도 설명이 약관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보험계약 전부 일부 해지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잉여금 배당 받을 경우 그 범위, 그 다음에 적용 이율, 자산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 실적 계산 및 공시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요까지 기재 사항인데, 특별히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공부해 두시면 만나게 대비해서. 자,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규제와 교부 보겠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 보통보험약관 누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죠? 보통보험약관을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죠.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보험 약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 보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계약자한테 불리하게 조항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험약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입법적 규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그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측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죠. 그죠? 그러면 입법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바로 이거를 지금 상대적 법규성이죠. 그죠? 강행 법규성. 누구한테? 보험자한테 상대적 강행 법규성을 지닙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하게 변경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서 뭐다? 무효다. 무효. 예. 라고 보시면은 세 번째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상대적 강행 법규성을 인정하여 약관의 내용이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한 조항을 두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그 조항 한도 내에서 약관의 규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에 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보다 상법과 보험업법이 우선한다. 약관의 규정보다.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한 날로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보험계약 체결할 때 중요한 내용 설명해야 되죠. 근데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했으면 언제? 보험계약 성립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행정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약관을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 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 보험약관, 보통 보험약관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3번의 내용인데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할 때 보험약관 첨부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변경 인가를 할 때는 어디 관련 감독관청에 인가를 받아라. 그리고 그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사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약관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험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그 강행 법규나 사회 신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효를 풀이해서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약간의 해석 차이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을 때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보험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하고 추상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약관을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 볼게요. 4번. 보통 보험약관의 효력. 약관에 의해서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반대 표시가 없나 그 보시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험 계약 관계자를 구속한다 돼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 상법 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리한 때 그 조항 한도에서 무효가 된다. 이게 아까 그 내용이에요.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제663조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서 그 약간의 규정이 보험계약자 등에 불리하게 만든 조항은 그 조항 한도 내에서 무효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보통 보험약관의 개정과 소급요. 이제 보통 보험약관을 개정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얻어서 개정을 했죠. 개정을 해도 보험계약자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걸 막론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어떻게 한다? 개정 전에 그 계약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개정 전에 계약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그 기존 보험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장래에 향하여. 보통 보험 약관을 개정을 했지만 그 개정을 했더라 하더라도 개정 전에 그 보험 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정하기 전에 개정 전하고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정 전에 그 보험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특별히 보험계약자 측에 그 보험계약자 측에 유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어떻게 해요? 장래에 향하여서 기존의 보험계약 있죠. 기존의 보험계약도 장래에 한해서 개정된 내용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라 이 뜻인 거예요. 장래에 한해서만. 그전에는 그 개정 전의 내용은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그리고 무인가 보험약관 효력. 인가를 받지 않은 보통 보험약관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됐으면 원래 그 효력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인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강행 규정 및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 맞죠? 효력 인정된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적인 내용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이 부합 계약성이잖아요. 그죠? 부합 계약으로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성립했죠.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성립했다면 그것은 어떻다? 약관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렇죠? 약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계약할 때는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성립했다면 약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인지 못했더라도 효과를 인정한다.
그리고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개별적으로 약정했는 그 약정이 우선이다. 신의 성실 원칙, 객관적 해석 원칙. 고객을 다 평등하게 대우해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보시면 5번에 그 페이지 46쪽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있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 그 보험 계약 중에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조문이나 조항이 있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 해석한다. 계약자가 이익이 되도록 해라 이 뜻이죠. 보험 계약자 측이. 자, 증권. 보험증권의 의의 볼게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이에요. 보험증권은. 그래서 이 보험증권은 보험증권 속에 보험약관 내용도 기입돼 있고 특별 조항도 기재가 돼 있죠.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다. 그렇지만 이 보험증권이 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니죠. 그죠? 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계약이고 보험증권은 그냥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계약서도 아니고 보험 성립 요건도 아니고 단지 보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일 뿐이다. 그럼 보험 증거를 언제 교부하느냐? 계약이 성립 후, 계약 성립되면 언제 지체 없이 보험 증권을 작성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교부해야 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이때 그러면 초에 보험료 나오죠, 그죠? 맞죠? 보험료 전부 또는 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이 작성 교부 해도 보험증권을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뜻이에요. 초회가 아니 최초네. 죄송합니다. 초의 보험료는 제1의 보험료와 같은 뜻이에요. 요때 최초 보험료가 나오죠. 최초 보험료. 또 언제 최초 보험료 나왔죠? 책임 개시할 때. 그죠? 책임 개시할 때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보험증권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자, 기존 보험 계약을 변경할 때는 그 사실,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그 사실을 미리 발행한 그 보험증권 있죠, 그죠? 그 미리 발행한 기존의 보험증권에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다시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요식증권성이다. 요식증권성이라는 게 보험증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서
보험 약관 내용이나 특별한 조항을 기재하죠, 그죠? 기재해서 보험자만 기명 날인하는 겁니다. 서명하고 보험계약자는 서명하지 않죠. 일방적으로 지금 작성해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식성을 가지나 그 요식성은 어음수표처럼 엄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사항 기재를 결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사인도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그죠? 법정 사항의 기재를 결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해도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렇지만 그 밑에 내용들은 기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돼 있죠. 그게 49쪽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49쪽 넘어가시면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돼 있죠, 그죠? 거기가 이제 보험증권에 기재돼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사항들. 근데 좀 암기하기가 힘드시니까 조금 쉽게 암기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목적 동그라미 치세요. 목적. 그 다음에 사고 동그라미 치시고 성질. 그리고 3번에 료 동그라미 치시고 아니다. 3번에 금. 그다음에 료 지급 시종 무실 주소 성명 상호 계약 연월일 증권 작성자. 사실 다 그대로 외워야 되는데 제가 좀 쉽게 암기하시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목적 이렇게 했어요. 목적 사고의 성질을 뜰 때는 급료 지급 시 종무실에 가서 주소 성명 계약 연월일을 증권에 작성해라. 좀 유치하죠? 보험 사고의 성질을 뜰 때, 목적 사고의 성질을 뜰 때는 급료 지급 시 종무실에 가서 주소 성명 계약 연월일을 증권에 작성해라. 종무실에 가서 유치하죠. 막 그냥 여기 낫겠어요. 그냥 외울까요, 그냥? 자, 보험의 목적 들어가야 되고 보험 사고의 성질 들어가야 되고 보험 금액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보험료의 지급 방법, 그리고 보험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시기와 종기 그리고 6번 그리고 무효와 실권의 사유 그리고 또 뭐 있죠? 보험계약자, 그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성명 그리고 주소 또는 상호 그리고 피보험도 마찬가지로 주소, 성명, 상호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있어요? 보험계약의 연월일, 그죠? 보험계약의 연월일 그 다음에 보험계약 연월일 보험증권 작성자와 보험증권 작성자는 보험회사가 되겠죠, 그죠? 작성자와 작성했는 연월일
이렇게 외우는 게 잘 낫겠네요. 보험계약의 언어를 그 9가지는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 이게 손해보험 증권 기재 사항이라서 그래요. 예. 손해보험. 우리는 손해보험 증권 기재 사항만 외우시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손해보험 증권 사항 기재 사항이 그 9가지. 그거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7쪽 넘어갈게요. 페이지 47쪽. 면책 증권성이다. 그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해야 될 때는 그 보험증권의 소지자 있죠? 보험증권을 제시하는 자의 자격을 어떻게 해요? 자격을 조사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의무는 없다. 증권성 그 별표 치시면 돼요.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상 추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이다. 유가증권성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가장 불완전한 의미의 유가증권이다. 보험증권의 이의신청 볼게요. 자, 보험계약 당사자 이의신청은 보험증권 이의신청은 보험계약자 측만 이의신청하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보험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증권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1호를 내리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정권 내용의 정부, 옳고 그름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약정해 놓은 게 바로 이 약관입니다. 그 1호를 내리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이의신청해라 이 뜻이잖아요. 말이 좀 어렵죠? 즉 1호를 경과한 기간을 정해라는 뜻이에요. 자, 1개월 이하로는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의 신청하는 기간을 1개월 이하로는 정하면 안 되고 1개월을 경과하는 기간에 한해서 이의 신청해라 뜻이에요. 뭐 15일, 20일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1호를 내리지 않는 기간에 한해서 즉 1개월 이하로는 정할 수 없다는 거지. 이의 신청 기간을 좀 말을 어렵게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뜻일 거예요. 증권을 받았는데 보험 금액이 나는 1억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 증권에는 뭐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 이의 신청해야 되겠죠, 그죠? 이의 신청하는데 이의 신청이 1호를 내리지 않는 기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청 기간을 1호를 넘겨라 뜻이에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예를 들어서 29일, 30일까지 무조건 이 신청을 해라 이게 아니고 1월을 경과한 날 그러니까 1호를 내리지 않는다는 뜻은 1호를 경과한 날로 정해라 이 뜻이에요. 1호를 경과. 1호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1호를 경과한 날짜 29일 날 예를 들어서 29일로 정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 신청 기간을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언제까지예요? 보험금 청구권이 3년으로 돼 있죠. 3년 지나버리면 청구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 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호를 경과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29일 지나면 이 신청 못한다 이게 아니라 30일 1월 경과한 날짜 32일 33일 이때 이 신청을 그 날짜 제한을 두라는 뜻이에요.
29일, 28일 이런 날짜들이 일요를 내려왔죠. 이 신청하는 기간이. 그 제한한 날짜, 이 신청할 수 있는 제한한 날짜를 1개월 이하로는 정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이 신청할 수 있는 그 아니죠. 예, 그게 아니고 말 좀 어렵게 해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지. 응. 이 뜻이 뭐냐면은 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 보험자 당사자 간에 이 기간을 정할 때 일요를 내리지 않는 기간에 하나여 이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라는 뜻은 정할 때 이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뭐 1월 내에 1개월 내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그래서 그치 그 뜻인 거예요. 이 신청 기간을 이가 이거 잘못된 걸 받잖아요. 지금 보험증권을. 그러면은 1개월 내에 이 신청을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1월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내에 이 신청해라. 3개월 내에 이 신청해라.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지. 이 신청 기간을. 그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날짜를 작게 정하면 안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이 신청 기간을 이렇게 작게 정해서 안 되고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1개월 그러니까 이 신청 기간을 1개월 더 넘게 해라 이 뜻이에요. 이 신청 기간을. 예. 그러니까 보면 그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해서 계약 당사자가 해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이하로는 정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뜻은 이 신청 기간을 1개월 이상 하라 이 뜻이에요. 이 신청 기간을 짧게 하지 말란 뜻이 이 신청 기간을. 그죠. 쉬는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보고 일단 진도 나가고 쉬는 시간 다시 보고 제가 이거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같이. 그리고 48쪽 볼게요. 보험증권의 멸실, 훼손, 재교부. 보시면 네 번째 상법은 세 번째 보험증권이 멸실, 훼손이 현저할 때는 다시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돼요. 보험계약자가 자가 비용으로 보험증권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상법에서는 그래 정해져 있으니까 상법. 아니 요즘은 그 저기 뭐지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아요. 예. 책대로 해 책대로. 네. 보험증권 해석 원리 보시면 거기 그 5번, 6번, 7번, 5번 작성자 불이익 원칙 애매해. 보험증권의 그 문헌이 애매할 때는 작성자한테 불이익하게 해석해라. 계약자 측에 불이익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별약관을 우선해야 된다. 특별약관 우선 원칙. 그리고 수기 우선 원칙. 손으로 작성한 거 적은 거 그게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기 문헌이 우선한다. 그리고 49조 고지 의무 중요하죠. 고지 의무 보겠습니다. 고지 의무란 고지 알려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잘 알고 너는 나를 모른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나요?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 당시에 고지 의무는 누가 지냐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집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된다. 그리고 불고지, 중요한 내용 알고 있는데도 아예 말하지 않는 거, 묵비, 부실고지, 거짓 진술 안돼 허위로 진술하는 거, 부실고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진실을 알릴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보험 계약할 때 전제 조건이다. 고지 의무가. 통지 의무는 계약 후 발생하는 의무지만 고지 의무는 계약 전 의무입니다. 계약 당시에. 자, 그리고 위험 측정설이 통설이다. 법적 근거에서. 보험자는 보험단체 내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위험 측정을 어떻게 가급적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험자 스스로 보험 계약자에 대한 내용을 다 알 수 없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겠죠.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험 계약자한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알려라. 성실하게 고지해라. 그 뜻입니다. 자, 법적 의무 성질. 보험계약이 완전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다. 전제 조건. 그리고 이게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위반했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지에 의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간접 의무다. 이것을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법률상 제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의무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무효가 아니라. 자, 50쪽 넘어갈게요. 그럼 고지 의무해야 되는 당사자는 누구죠? 고지 의무해야 되는 당사자. 예, 보험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리고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이 체결됐으면 대리인도 고지 의무를 지죠. 예,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했으면 대리인이 안 게 결국은 보험 계약자가 안다라고 보고 대리인도 고지 의무를 집니다. 그러면 고지 수령권은 누가 있어요? 보험자, 보험대리상, 그리고 인보험에서는 보험의도 고지 수령권이 있죠. 인보험에서. 그리고 고지 시기와 방법. 줄 한번 꺼보실까요? 보험 계약 당시, 즉 계약의 성립 시까지. 그리고 그 고지하는 방법에는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가능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청약서 상의 질문란 있죠. 거기서 이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고지 의무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사항이 뭘까? 이때 중요한 사항은 고지해야 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해서 줄 거 보실까요? 보험의 인수 여부 및 보험료 산정의 표준이 되는 사항이다. 보험료를 인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지 의무를 통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표준이 되는 사항이 바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자가 만약에 계약 체결할 때 만약에 고지 의무를 알았다면은
보험자가 알았더라면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조건 뭐죠? 동일한 보험료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그게 객관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사항이 바로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쭉 읽어보시고 우리 상법은 줄 것일까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거기 동그라미 것이고요. 추정한다. 이걸 다르게 변형해서 중요한 사항으로 한다, 뭐 본다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그까지. 추정한다. 조문에 추정한다.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질문안에 없는 사항들 있죠. 보험자가 명시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질문안에 없었던 사항들을 고지 의무 위반 이유로 그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거절할 때는 그 보험 사고와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의 그 인과관계를 보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보험자가 명시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사항이 있겠죠. 다 질문안에 적지는 못하고 명시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할 때는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보험자가 져야 된다.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 요건이 있겠죠. 위반 요건은 주관적으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 고의는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그리고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거. 중대한 가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그 고지의 중요성을 알았을 것. 이거 부담도 넘어가시면 이연 객관적 요건이 줄 거 보실까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으면 위반이에요. 그래서 불고지는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 아예 묵비한 거. 그리고 부실고지는 사실하고 다르게 허위로 말한 거. 그게 부실고지라는 거죠. 인과관계.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해도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안 났을 때는 이따가 보험자가 입증할 건데 사고 발생했으면 중요한 사항, 고지 의무 위반한 중요한 사항과 그리고 보험 관계, 보험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 누가 하죠? 보험 계약자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해버리면 보험자는 책임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자가 만약에 이 고지 위반 사실을 알았어요. 계약 당시에 그 사실, 고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가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가실이 있으면 보험계약자가 고지 위반을 해도 해지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지 위반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 추가 보험료를 내고 그 고지 위반 사실을 승인할 수도 있어요. 승인할 수 있는데 승인하기 전에 또 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보험자가 고지 위반 이유를 입증해야 되고 그래야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과 고지 위반 그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입증해버리면 보험자는 책임져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자, 해지권 발생 볼게요.
고지 위반하면 보험 계약자가 고지 위반을 하면은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를. 그러면은 그 고지 위반했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이때는 사고 났는 거 상관없죠. 고지 위반 사실만 입증해야 되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보험자가 입증해야 돼요. 보험자가 입증을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고해버리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고지 위반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 보험자가 입증하고 그리고 고지 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알려버리면 해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지권 행사하는 그 시효 기간 중요합니다. 해지 행사 시기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해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고 발생 전이든 사고 발생 후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로 이를 내 계약 체결한 날로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누가 해지하죠? 예,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보험자가. 안날로 1월 내 그리고 체결한 날로 몇 년 내요? 자, 그리고 해지 효과 보험 사고 발생 전에 사고 발생하기 전입니다. 발생하기 전에 그 고지 위반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한다 그랬죠. 보험자 입증하고 보험 계약자 그 고지 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알려버리면 끝나죠. 그러면 이거 통지를 보내겠죠. 위반 사실 통지를. 그럼 통지한 날로부터 장래에 관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 누가 했습니까? 보험 그 고지 의무자가 지금 위반했으니까 해지 전까지 받은 보험료는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해지 때까지 받지 못한 미수 보험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그리고 지나간 보험료 기간에 보험료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고지 위반한 사실이 지금 사고 발생했잖아요. 그 고지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입증해버리면 이때는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책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입증을 누가 해야 될까? 사고 발생 났는 걸 입증하는 거는 보험 계약자가 입증해야 돼요. 사고 발생과 고지 의무 위반과의 입증 관계는 그 고지 의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보험 계약자 측이. 다시 그냥 단순히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거는 보험자가 입증하고요. 보험 사고 발생 났잖아요, 그죠? 보험 사고 발생과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과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누구냐면 보험 계약자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뒤에 가면 내용이 나옵니다. 52쪽 넘어가면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보험자가 이제 그 고지 위반 사실을 안날로 1월 내에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죠, 그죠?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그러면 근데 해지를 못한다, 해지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제한하냐? 방금 말한 것처럼 제척 기간이 경과했다.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 1월 내 그리고 계약 체결한 날로 몇 년 내? 3년 내에 해야 되는데 이게 경과했으면 해지 못하죠. 제척기간이 경과해버리면 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가 안 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보험자 계약 체결할 때 그 보지 위반 사실을 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았다면 해지하지 못한다. 인과관계 부존재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원인과 결과죠, 그죠? 인과관계 부존재. 원인과 결과. 원인, 고지 의무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났는 거. 그러니까 보험사고와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과 그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버리면 해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특약, 그 당사자 간의 특약을 있을 때 해지할 수 없다 돼 있는데 고지 의무자 해치려는 뜻. 뭐 이런 거죠, 그죠? 해치려는 뜻. 해치려고 하는 거. 남을 해치려고 하는 뜻. 뭐 이런 거죠. 고지 의무자에게 해이가 있는 경우 그 특약은 무효이다. 사기도 무효, 해이도 무효. 예, 무효이다. 좀 쉬어야 되겠네요. 10분 쉬고 할게요.